안녕하세요. 군 헤드니스 조원희입니다. 눈이 내리고 눈은 영하까지 떨어지는 날씨가 지속되어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지금 면역력을 지키며 신체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12월 제철 음식을 직접 현장 취재하러 떠난 유영빈 리포터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영빈 리포터. 국내데일 리포터 유영빈입니다. 네, 유영빈 리포터. 어떤 제철 음식을 취재하러 가셨나요? 네, 지금 살찌고 한참 맛있어지는 시기에 접어든 조피볼락입니다. 흔히 우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조피볼락을 키우는 장소인 양식장에 나왔습니다. 이 취재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 직접 응해주심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피볼락 양식장 운영하고 있는 사장 고승찬이라고 합니다. 혹시 조피볼락을 양식을 선택하시기에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조피볼락은 우리나라 해산 어류 양식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양식 대상종이며 1998년에 생산량이 약 39,300톤에 달했으며 해산 어류 총 양식 생산량 83,800톤의 4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피볼락은 본래 북방형으로 성장도는 참돔보다 빠르고 겨울철 낮은 온도에 잘 견디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피볼락이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네, 볼락류 중 가장 성장이 빠르고 맛이 있어 고급어로 인정되고 자연산의 어획이 적어졌으며 양식 대상종으로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피볼락은 음식으로서의 가치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조피볼락이 번식 방법이 무엇인가요? 최초 성숙은 암컷은 만 3세, 조미 후 남소강에 정자를 지니고 있다가 암컷은 눈매 봄 남소세포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체내에서 수정이 일어나 암컷의 난소 내에서 발생 부화하여 난황이 거의 흡수된 후에 자어로 산출합니다. 자어 산출은 하루 일몰 후 23시에서 05시 사이에 가장 많이 행하여지며 그 외 일몰 1시에서 2시간 후부터 행하는 경우와 주간에 산출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나요? 12월에서 2월에 교미하고 3에서 5월에 수정되어 5월경 새끼를 출산합니다. 신호가 나면 자어는 부화한 채로 나오는데 5cm쯤 크기로 아직 난황을 흡수하지 않은 채 잎과 항문과 같은 기본적인 생식기관이 열려 있습니다. 밝은 곳으로 이동하는 추광성을 가지고 있어 이때 빛을 조절하는 차광시설로 광주기를 조절시켜줍니다. 초기 자어 상태에서는 소화기관 발달이나 소화 기능이 완전치 못해 배합 사료를 먹지 못해서 로티퍼나 알테미아와 같은 먹이 생물과 배합 사료를 먹여서 키웁니다. 2에서 3일 지난 후 6에서 7cm 크기로 난황을 흡수하고 2에서 3주 만에 9에서 14cm가 되며 점점 성어의 형태를 보이고 70일이 지나면 치어로 성장합니다. 하루 18시간 이상 불을 밝혀주면 더욱 양호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조명을 켜 빠른 성장을 기대하죠. 그렇다면 먹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먹이는 크게 생사료와 배합사료가 있습니다. 생사료로는 정어리, 까나리, 고등어, 눈통멸, 메가리, 꽁치 등 선어가 좋은 물고기로 택하고 배합사료는 운발, 조장, 조이가 간편하므로 수요가 높고 균형된 영양으로 사료의 효율이 좋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양식장에서 모이스트 펠렛 기계를 제약하여 생사료와 배합사료 1:1 비율로 하여 사용합니다. 장점으로는 성장 측면에서 좋고 사료 관리도 양호하며 사육 수질 관리 측면도 좋습니다. 이외로 부족한 영양분은 영양제를 통해 미네랄과 종합 비타민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어릴 땐 1일 2에서 3회로 공급해주고 성장에 따라 횟수를 줄이고 판매 크기로 성장하게 되면 1일 1에서 2회 공급해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온이 낮은 겨울철 저수온기에는 2일에 1회 또는 3일에 1회로 줄여 공급해주고 여름철 고수온기 역시 먹이 공급량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먹이는 몇 번 주어야 하나요? 조피볼락은 먹성이 좋아 계속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주면 안 되고 건조 펠렛을 쓸 땐 먹이를 공급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공급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식장을 경영하면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조피볼락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양식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 역시 먹이죠. 먹이는 양식 전체 비용의 40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너무 싼 사료를 먹이면 조피볼락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너무 비싼 사료를 사용하면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료를 골라야 하며
소기에 먹일 먹이 생물인 로티퍼나 클로렐라 같은 것들은 직접 배양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뿐만 아니라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죠.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양식장 운영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가장 문제죠. 태풍이 나면 양식장이 다 엉망이 되고 적조, 냉수대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양식어들이 단체로 폐사하게 되는데 이건 자연재해라고 대처하기도 어렵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양식업을 하려면 일단은 물고기를 좋아하고 키우는 거에 보람을 느낄 줄 알아야 중간에 관두지 않고 꾸준히 양식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제야 돈을 버는 거지 처음부터 돈 벌려고 양식업을 선택하면 큰일 나요.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 이제 그만합시다. 리프트 형. 피곤하네. 네, 이상 유현빈 리포터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의대 뉴스 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